혹시 어디 가서 착하다는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그거 마냥 좋아할 칭찬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은 부려먹기 참 편하다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유독 당신에게만 무례하게 굴까요? 왜 나한테만 선을 넘고 부탁을 가장한 강요를 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개 중에는 인성이 덜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을 긋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고 있으니까 아무나 신발을 신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호구 잡히지 않고 우아하게, 하지만 아주 뼈있게 무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짜 고수들의 대화법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공기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진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겪어보니 만만하게 보이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이 너무 길고 모호해요.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부탁드려요. 듣기엔 아주 배려 깊고 예의 바른 말 같죠. 하지만 듣는 사람 뇌에는 이렇게 입력돼요. 아,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안 해줘도 그만이구나. 대충 해도 뭐라고 안 하겠구나. 말끝을 흐리고 과도하게 쿠션을 까는 화법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해 줄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무조건 맞춰준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가시나요? 그게 바로 호구 잡히는 지름길이에요. 거절을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내 영역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귀신같이 알아요. 얘는 좀 밀어붙이면 결국엔 예스라고 할 애라는 거요. 한번 양보하면 배려가 되지만 계속 양보하면 권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거예요. 그때 가서 화를 내봤자 상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변했다느니 예민하다느니 하면서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타격감이 너무 없어요. 무례한 농담이나 선을 넘는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분위기 싸해질까봐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기시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고 반사적으로 사과부터 하시나요? 이런 반응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요. 아, 얘는 이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 모욕은 견디는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죠. 기억하세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무생물과 같아요.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데 누가 조심하겠어요. 그럼 화법만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건 당신의 마음가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당신에게 던지는 비난이나 조롱은 사실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이에요. 소리라는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왜 아플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아,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밖에서 날아온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금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리창에 이미 금이 가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와장창 깨지잖아요. 반대로 방탄유리라면 돌멩이로 내리쳐도 흠집 하나 안 나겠죠. 저는 예전에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바보 같다느니,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가치관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구나. 나를 깎아내려서 본인들의 안정을 찾으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비난이 공격이 아니라 비명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시당했을 때 움츠러들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부끄러운 패배죠. 진정한 강함은 소리를 지르거나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태도도 중요해요. 구부정한 어깨, 바닥을 향하는 시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이런 것들은 전부 저는 자신감이 없으니 공격하셔도 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어깨를 펴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견디는 힘이 곧 당신의 권위가 됩니다. 자, 이제 나를 지키고 방어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할 때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 하수예요. 그건 상대가 원하는 반응이거든요. 반대로 아무 말 못하고 꾹 참으면 그건 호구죠. 이럴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어요. 딱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게 왜 강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예측이 빗나갈 때 가장 크게 당황해요. 상대가 공격을 할 때는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맙다라는 말이 돌아오면 순간 뇌정지가 오죠. 왜 고맙다고 하지 하면서 혼란스러워져요. 일단 상대의 공격을 적으로 받아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하지만 이라고 말하며 선을 긋는 거죠. 이 화법은 감정 소모 없이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최고의 기술이에요. 상황별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직장 상사가 업무와 상관없는 인신공격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네는 옷차림이 그게 뭔가, 센스가 영 시원찮아 라고 꼰대짓을 한다고 쳐요. 여기서 울그락불그락 하거나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 스타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상사는 할 말이 없어져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은 확실히 하니 더 이상 건드리기 힘들어지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오지랖입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나이면 다른 사람들은 애가 둘이야. 걱정을 빙자한 비교와 가스라이팅이죠. 이때도 똑같아요. 제 미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인생의 속도는 제가 조절하고 싶어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걱정해줘서 고맙다는데 화낼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아하게 날린 거죠. 세 번째는 친구 사이의 무례한 농담입니다. 야, 너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라며 비꼬는 친구가 있죠. 이때 정색하고 싸우면 넌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며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해요. 이럴 땐 여유 있게 받아치세요. 내 성격까지 분석해주고 고맙다.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됐네. 근데 난 지금의 내가 좋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맙습니다와 하지만 이 두 가지 조합이면 당신은 예의 바르면서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술들을 쓰려면 멘탈이 받쳐줘야 해요. 많은 분이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비판받으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해요. 비판은 연료예요. 질투는 최고의 칭찬이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풀이고 비난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다? 그건 당신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려고 애쓴다는 건 무의식 중에 당신을 라이벌로 의식하거나 당신이 가진 빛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구나. 내 존재감이 이 정도구나. 그들의 비난을 땔감 삼아 더 높이 타오르세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모아서 탑을 쌓았고 똥물을 끼얹으면 거름 삼아 꽃을 피웠어요.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세요. 결국 복수 중에 최고의 복수는 내가 압도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와 같아요. 지나가는 행인일, 엑스트라이의 대사 한마디에 주인공이 주저앉으면 영화가 되겠어요? 그들은 그냥 떠들게 두세요. 당신은 당신의 대본대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세요. 어깨를 펴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입가엔 옅은 미소를 띠고 말하는 겁니다. 고맙지만 선은 넘지 마세요. 처음엔 입이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번 내뱉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어려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걸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갖다 버리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건 친절이 아니라 자기 학대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내일의 태도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마음 약해서 늘 손해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 당당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